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44번은 긍정성의 독성이라는 제목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이 읽으려는 글은 저자 소개를 먼저 하자면 인플루언서, SNS 인플루언서와 자조, 이게 한국에서는 잘 이 자조란 말이 안 유명한데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돈벌이가 많이 되는 거예요. 모티베이션, 옛날에는 모티베이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동기유도. 요새는 자조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연설하면서 좀 열심히 살라 뭐 이런 거 있죠. 옛날에는 모티베이션, 스피커, 음, 종류. 그러니까 힘내서 열심히 살라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돈을 내고 와서 듣고 힘을 내고. 그러니까 종교가 이제 힘을 못 발휘하니까 종교 대신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게 요새는 이제 모티베이션은 이제 동기부여하는 그지? 동기부여를 받는 거죠. 열심히 살려는 동기부여를 받는데 최근에는 이게 우리 저것 때문에 천불교회 천불교회 마음챙김, 음, 마인드풀니스 명상이 이제 아주 주류가 되면서 어? 타율적으로 동기부여를 받는 것보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어, 하는, 그래서 열심히 살려는, 그래서 열심히 살게 하려는 그런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대도권 종교 그리스도교 지역에서는 그리스도교가 힘을 잃어버리면서 뭔가 있어야 되니까 어, 영성의 차원에서 큰 공백이 생기는 바람에 이거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스피커들 돈 무지 벌었어요. 뭐 한 번 하는데 몇십만 원 내고 들으라 그러면 그걸 줄줄이 들었다고. 요새는 그게 이제 아주 스스로 돕는, 그러니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게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그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SNS 인플루언서도 대강 그런 거죠. 왜 요새 우리 먹방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다저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SNS에 인기 좋은 쇼폼 그런 것들 다 뭐냐면 자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게 긍정 심리학, 이 이제 미국의 주류 심리학인데 미국의 주류 심리학이 자아 심리학. 미국은 자아를 프로이트는 자아가 아닌 무의식을 중심으로 하는데 미국은 옛날부터 자아를 중심으로 해요. 자아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아를 포기하지 않죠. 자아심 중에서 어, 부정적인 그러니까 look at the bright side죠. 내가 맨날 쓰는 말인데 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인생의 밝은 면만 봐라. 밝은 면을 봐라.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면만 봐라. 긍정적인 면을 봐라라는 뜻이지만 이것만을 강조하는 긍정 심리학이 미국의 지금 주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신과에 치료를 받으러 가면 부정적인 이야기는 의사들이 잘 안 듣는다고.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지. 그걸 왜 자꾸 듣고 있냐, 하고 있냐, 뭐.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대화할 때 부정적인 얘기 잘 안 하죠, 서로. 근데 사실 깊은 대화라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깊은 대화라면, 음? 서로의 부정적인 측면을, 어, 솔직하게 드러내는 국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지? 없는데도, 어, 심리 상담에서조차, 부정적인 발화를 금지하려는 그런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이 글은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 이런 전문가들은 돈만 벌려는 사람들이죠.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유익함보다 해가 될 위험이 더 많다라는 게 이 글의 요약이에요. 긍정심리학을 비판하는데 긍정심리학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긍정심리학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SNS나 그 외의 전문가들, 자조 전문가들이 너무 긍정심리학만 강조해서 뭐 다 잊어버리세요. 뭐 웃으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그거는 이제 좋은 것보다는 해로운 게 더 많다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글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학 경영대학원 딕슨 교수가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건강 그 긍정성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걸 보고 톡식 포지티비티. 응? 그게 이제 건강한 태도와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태도라는 거는 헬시 애티튜드는 뭐의 헬시 애티튜드냐면 긍정심리학,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그지? 이 애티튜드는 어브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그지? 긍정심리학의 건강한 태도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너무 긍정심리학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긍정심리학을 부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은 다 거기다 이거는 혹시 포지티비티는 a extreme form of extreme and popular, extreme popular. 그러니까 대중적인 거죠. form of positive psychology. 이렇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지금 이게 나공자가 있나 싶겠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받아온 태도, 학교 생활이나 뭐 교우 관계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평가할 때 사람들의 대화를 평가할 때 SNS나 보통 사람들이 그냥 평가할 때 있죠. 그때 그때의 그때의 바로 이 긍정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SNS는 더 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SNS 비판에 가까워요, 이거는. 너무 긍정적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단정하면 행복한 삶이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긍정적으로만 해라. 부정적이면은 여기 뭐가 빠져 있냐면 삶에 힘들고 부정적인 측면은 도외시하고 이게 어디 이런 거 많아요? TV 프로그램들이죠. TV 예능 프로그램이 현실의 삶인 것처럼 환상을 주면서 TV 예능 프로그램들이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뭐 부정적인 거를 아는 것처럼 겉으로 포장을 하는데 궁극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 부정적인 것도 다 긍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지무지 가난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그 사람을 도와줘요. 막 돈도 주고 뭐 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아무리 죽을 지경으로 부정적인 상황이어도 심리적이거나 현실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는 거죠. 이거 허무한 약속이죠. 헛된 망상에 가까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현실을 직시하고 도전하려는 현실 속의 당면 문제에 직면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마음가짐을 극적으로 약화시키는. 그 예를 들면 여학생들한테는 백마를 타고 온 왕자가 언젠가 자신에게 나타나리라는 정말 환상이죠. 환상 속에서 자신이 그런 이상적인 남성의 모습에 남성의
모습에 부합하는 할 정도로 좋은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약속하는 게 그러니까 뭐가 좋은 말 하는데 뭐가 틀렸냐라고 생각한다고. 그지? 내가 좋은 말 해주고 야 그거 좋게 살라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 괜찮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는 것 같다고. 근데 긍정적으로 단정하는 거죠. 단정. 그럼 행복한 삶이 된다. 이건 사기예요. 왜 사기야? 그럼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죽잖아. 말도 안 되는 사기라고. 아프고 죽잖아요. 생로병사가 기본이니까. 그지? 뭐냐면 생로병사. 라는 고해가 고통스러운 바다라는 것이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지? 그죠? 이런 것들이 그 자조도서나 코스, 틱톡 전문가들이 뭐 틀기만 하면 나오죠. SNS를 보고 테레비를 보고 그러면 그게 넘쳐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현실처럼 보인다고. 그걸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올바른 사고방식과 태도만이 있으면 스스로 행복하고 성공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호소력이 있긴 있어요. 그치? 뭐 어떡하라고. 그죠? 그 호소력이 있단 말이죠. 그럼 다 한 것 같잖아. 근데 여기 뭐가 빠졌어요? 아무리 올바른 태도를 취하더라도 삶의 고난은 피해가지 않으면. 응? 그지?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도 어? 최선을 다해 노력한 뒤에도 그에 걸맞는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삶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응? 이런 현실에 응?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심리적인 마음 상태를 응? 준비하게 하기는커녕 응? 그지? 그 환상만 주는 거야. 환상적이거나 몽상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스스로 올바른 사고방식과 태도만으로는 스스로 행복하고 건강해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는 건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언제 안 틀려요. 특히 음, 청소년기까지 성장기 동안에는 어? 그때는 뭘 필요 없어요. 삶의 현실을 겪을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사고방식이지만 그래서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실에 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뀌고 더 이뻐진다는 거죠.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는 말도 안 되는 그분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음?
삶의 현실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밖에 배우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나 서구 사회는 이런 혼란을 오래전에 겪은 바 있어서, 어? 정말 있어서, 파티 등 여러 가지 경로로, 어? 풋사랑이라도, 사랑이나 우정의 혼란을 청소년기 동안 자연스럽게 겪게 하는, 어, 어, 겪게 하는 성장 과정을 하고 있지. 후배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아시아적인 교육 방식이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서구 세계도 한국적인 교육 방법론을 어, 도입하고 있는 중이라서. 응?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네는 넘어갔으면서 다시 또 돌아오는 거죠. 어? 말리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거꾸로 글로 가서 고쳐줘 갖고 그 사람들도 거꾸로 고치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올바른 사고방식과 태도만으로도 무슨 소리 알겠죠? 태도만으로도 요거예요. 이건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혼란 겪고 위아래가 업된 다운이 있고 괴로움도 겪고 그런 건 다 그냥 중간에 생략하고 그냥 스스로 행복하고 성공이 될 거라는 생각. 이거 터무니없단 말이죠. 호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가 가득해요. 분노가 심해요. 건드기만 화내고 그러는 경우 많거든요. 그게 이거죠. 왜 세상은 이렇지 않을까? 자기의 세상에 대한 기대하고 너무 다르잖아. 그래서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이 주장을 해도 과장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 이거 TV 예능 프로그램이나 SNS 등에 이 터무니없이 과장돼서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연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남녀가 3주 동안 어떻게 이 몇 주 동안 앉아서 둘이 있다가 서로 만나서 서로 몇 마디 얘기하고 어? 손도 제대로 안 잡은 다음에 근데 우리 커플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몇 주 있다 결혼해요. 그게 살 수가 있겠어? 제대로 살 수가 있겠냐고. 같이 산다는 거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보여야 되는데 연애하는 동안에 누가 안 좋은 점을 보여? 그지? 환상의 세상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뭐 생각하는 줄 알아요? 무슨 해가 있겠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좋은 거잖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지?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돼서 그래요. 온갖 장애물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낙관적이어야 한다 남녀. 그 무슨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응? 장애물 앞에서 그게 아무리 크더라도 어? 장애물 앞에서 그게 아무리 크더라도 그 어려움, 힘든 그 극복에 이나 극복하지 못할 경우도 많죠. 어려움과 힘듦을 발화하며 위로를 받을 인간관계를 가정 내에서조차 찾기 힘들게 된 상황이 되어
되게 하는. 이 중에 내가 제일 웃기는 게, 내가 어디 연애 프로그램, 뭐,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부부가요, 방구도 안 떴다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난 너무 놀랐어요. 방구가 장애물이란 말이야? 방구 정도가 장애물이면, 그거보다 힘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어지겠지. 쇼윈도 부부죠, 그거는. 그지? 그거보다 더한 장애물 앞에서도 같이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게, 이 관계인데, 가족 관계잖아요. 그지? 모르는 사람끼리 가족을 만드는 거잖아. 그 온갖 장애물 앞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흔들림이 있어도 같이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낙관적이어야 한다는 얘기. 그 어려운 말하면 비관적이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리하여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표현이 금기시되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압력이 자기 속에서 어디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하여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 우울과 불안이. 왜? 삶의 어려움을 누구도 누구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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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자고 말할 수도 없으니 모두 혼자 짊어져야 하니까 어? 우울과 불안이 생배할 수밖에 없게 하는 없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야? 집단과 개인과 집단의 웰빙, 그치? 위협이 되는 거죠. 어? 만났을 때요, 응? 영화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지금, 이게 대표적인 게 영화들 보면, 영화에서, 애인이나, 애정이나, 우정을, 우정의 이야기를, 어, 말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 그지?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사연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어떻게든 극복된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결말로 어? 억지로 유도하면서 어? 이러한 압력, 그지? 압력에 굴복하고 있는데, 그요? 그 영화도 예술 영화 빼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 보통 영화 아니라 단 예술 영화, 그지? 관객이 극소수만 있는 예술 영화에서만 가끔 그런 삶의 어려움이 음, 조금 다루어질 뿐이 뿐일 정도로. 그렇게 이거 안 하면 온갖 장애물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낙관지게 한다는 압력. 이거를 배반하면 헐리우드 뭐 엄청나게 많은 영화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인가?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도 의 서사도 이야기도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끔찍한 얘기예요. 그 스토리는 나중에 내가 이거 다 말하기 힘드니까 그냥 생략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끔찍한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 잔혹한 현실은 여주인공이 진짜 여주인공이 되는데 거쳐야 할 어? 교육 어, 도구인 것처럼 취급되면서 아주 낙관적인 어조 어, 톤으로 묘사하는데 성공하여 어? 상업적으로 저도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업적인 경우에는. TV 예능 프로그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독성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독성이에요. 독에 그 중독됐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명랑하게 순응하라는 문화적 강조. 명랑하게 대답해야지, 어? 기쁘게 대답해야지, 엄숙하고 우울하게 대답하면 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금방. 그지? 이게 독성 있는 긍정성이라는 거예요. 톡식 포지티비티. 그 긍정성의 문화가 미국 문화예요, 사실은. 그죠? 어, 긍정성을 특히 강조하는, 그게 미국 문화죠.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어, 어, 이 문제는 전 세계, 의, 전 세계 문화의 과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지? 그 긍정적인 거, 이거, 옛날엔 되게, 이거 지금은 좀 더 덜한데, 이 미국 문화를 처음 접하는 나라들은요, 미국 문화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당황해요. 부정적인 말을 아예 안 해요. 영어로 말할 때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얼마나 심하냐면요, 예를 들면, 내가 호주에서 통역하다 겪은 건데, Your son is not good. 이란 말이, 이란 말이, 이란 교장 선생님 말에, 말씀이 폐학을 의미하는데, 어? 통역자들이 직역하는 바람에, 어? 직역하는 바람에, 당신의 아들은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숫자 있어요. So good이에요. Your son is not so good. 근데 그 아들 자기도 엄마도 안단 말이죠. 얼마나 말씀 분이지. 응?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얼마나 말씀 분인지 자기도 아니까, 어, 그 부모가, 어머니가, 학생의 어머니가 이해를 못하게 돼요. 음, 2차로 내가 어, 투입되었는데, 어? 의역하여 그 어머니에게 어, 폐악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자 직역한 다음에 어, 말하자 표정이 심각해지니까 웃기게도 교장 선생님이 기뻐하는 표정을 지은 웃지 못할
사례가 있는 것처럼. 응? 어? 이 긍정성을 강조하는 미국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다고. 호주인데. 내가 그때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유학 당시. 응? 어? 그만큼 정도예요. 그래서, 어, 가난하다는 말 안 써요. 뭐라고 쓰냐면 영어로, he is not very rich. 그게 가난하다는 소리예요. He is not very rich. 라는 말이, 문장이, 그가 너무 가난하여 우리 바캉스에 할 수,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어, 극단적인 판단의 어, 발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말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말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할 얘기는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성을 특히 강조하는데 사실 현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퇴학시키고 바캉스 못 가고 넌 너무 가난해. 넌 그지야. 이렇게 말하는 건 뭐가 다르냐고.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그래서 내가 황당했어요, 맨 처음에는. 이거 무슨 이런 그지? 영어 공부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건데 우리 요새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요새 부정적인 말을 잘 안 해요.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 뭐 그러잖아요. 뭐, 전화 상담하려고 전화 걸면 뭐가 나와요, 맨 처음에. 상담원들에 대해서 폭언을 하지 말고 뭐 어쩌고, 그죠? 뭐 어디까지가 그런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난 폭언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긍정성을 너무 강조하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 이거 잘 적응을 못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학생들은,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 독성 있는 긍정성의 그 피해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뭐라 그러냐면, 질병의 발현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하면 너 몸이 마음 상태가 건전하지가 못해. 그지?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 상태가 심리적으로 건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 정신질환의 증상을 보이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표현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냐고. 그지? 그러니까 진짜 이걸 말해야지 마음 상태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왜냐면 성장이란, 그지? 성장. 성장이란 게 뭐예요? 큰다는 거. 성장이란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찾아야 하는 막막한 어? 진로로 어? 계속하는 과정이므로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이 빈번하게 에, 들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당연히 빈번하게 들겠죠. 지금 과거 했던 게 과거 다 버리고 또 새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새로 가냐고, 그지? 어? 들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 생각을 어디에서도 바로하지 못하게 막, 음, 맞게 하는 질병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어디 아파서 그러는 거지?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 자꾸 그래? 이런단 말이죠. 응? 근데 사람이 바뀌려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지? 그걸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죠. 그죠? 아예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믿음이나 기억은 스스로 지워야 한다는 거. 이게 누가 그랬냐면요.
이 딕슨이라는 이 딕슨 교수가 자기도 상담가 훈련생 시절 지도 교수.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는 오랜 세월 훈련을 받죠. 그때 이제 훈련할 때 지도 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도 교수가 부정적인 믿음이나 기억을 지워야 한다. 계속 건강하려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떤 이 훈련생이 대학원생이죠. 대학원생이 부정적인 발언을 쭉 하니까 지도 교수가 너는 문제가 많다. 너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말하면 되냐? 그건 질병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 학생이 울면서 그 상담실을, 그 교육장을 나가고, 그래서 결국 포기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례로. 그때 쇼크를 먹은 거죠. 이 딕슨이요. 이 딕슨 교수가. 이 사람이 이게 쓴 사람이죠. 경영대학원 딕슨 교수가요. 루카 딕슨 교수가.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쇼크를 먹은 거죠. 부정적인 믿음이나 기억은 지워야 하고, 계속 건강하려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론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긍정심리학의 이론이죠. 응? 긍정심리, 상담을 위해서 긍정심리학자, 지도교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긍정심리학이 극단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눈앞에서 본 거죠. 환자도 아니고, 의사가 되려고, 정신과 의사가 되려고 훈련하는 학생한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딕슨이 뭐라 그러냐면, 독성 있는 긍정성은 문제다. 근데 자기가 긍정심리학을 배웠죠. 그러니까 긍정심리학은 틀린 게 아니다라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 정신 태도가 유익할 수 있다는 사상. 긍정적인 태도를 될 수 있는 가져.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거야. 부정적인 건 너무 하지 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긍정 심리학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왜냐하면 삶에 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덜 우울하고 대체로 건강과 웰빙의 결과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되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란 말이죠. 우울한 사람보다 긍정적으로 막 웃고 이렇게 태도가 좋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더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그런 태도도 웰빙의 열쇠란 말이죠. 문제는 이 딕슨의 말에 의하면 긍정 심리학의 열구 결과들이 좀 지나치게 부풀려지거나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그래요? 음, TV 예능 프로그램이나 어? plat폼이나 자조, 그러니까 모티베이션 스피커죠. 자조, 어, 지도자들, 어? 에세이, 그러니까 에세이 우리 같은 뭐냐면 에세이, 에세이 많이 읽죠, 그죠? 그러니까 신변 잡기 에세이, 유명한 사람들이 배우들이 막 쓰잖아요, 에세이들 중에서 누가 쓰는 줄 아세요? 에세이를 성공한 사람들이 쓰잖아. 실패한 사람들이 나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쓰는 에세이는 아무도 안 써봐요.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무조건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영웅이 같은 사람은 에세이를 쓰면 되겠죠. 응? 왜냐하면 성공한 얘기니까. 옛날에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거 다 그냥 보니까 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야. 속으로는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 거를. 그렇지만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죠. 긍정을. 그리고 아주 단순해 버리는 거죠. 적당히 뿅 하면 갑자기 성공하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 많단 말이죠. 그 뭐야? 신데렐라. 어,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예능 뭐 트로트 뭐 경연 대회 이런 거 있죠. 어? 그러니까 거기서 성공하면 뭐 갑자기 스타가 되잖아요. 근데 1등한 사람만 스타가 되죠. 나머지는 1등 주변만 조금 낮고 나머지는 예전하고 똑같고 더 한심할 수도 있고 더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어, 어, 그러니까 아예 그게 텔레비에 나오지도 못한 사람들도 무지 많죠. 몇만 명이 하니까. 그러니까
수만 명 중에 한두 명이 성공한 얘기만 우리가 집중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것처럼 동질하고 동일하고 그리고 위안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주 큰 산업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긍정 심리학이라는 게 이미 심리적으로 대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긍정 심리학이 좋아요. 응? 긍정 심리학의 개입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게 심리적으로 극심한 문제나 삶의 상황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다른 치료를 해요. 인지행동치료. 이런 거를 해서 차라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긍정심리학으로 하면 차라리 뭐가 되냐면 해로운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롭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줄 아세요? 이게 왜 모순되냐면 심리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심리적으로 대체로 건강한 사람들이 거의 아니기 때문이니까. 심리치료가 아니더라도, 심리치료가 아니더라도, 어? 독성이 있는 긍정성, 대중예술에, 그래서 독성이 있는 긍정성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대체로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리치료나 대중예술의 독성이 있는 긍정성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전부 그런 치료나,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이걸 뭐라 그러죠? 독성이 있는 긍정성, 대중예술 프로그램에 의해, 네,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아주 해로운, 효과를, 바라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가 들어있는데, 일단, 빅슨 교수는 이런 모습을 직접 간결하게 요약하지, 왜 요약하지 않는지 알겠어요? 않고 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도 긍정심리학 의 훈련을 받은 심리학자이기에 자신의 연구 분야, 자신의 전공 분야를 무능함, 즉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뚜렷한 연구 결과를 뚜렷하게 말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해로운 경우인데, 그러니까 긍정심리학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 과도하게 방송되는 수백만 명에게 방송되는
과도하게 단순한 긍정성의 메시지가 뭐냐면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문제에든 답을 줄 거라고 믿을 때 이건 진짜 미친 사고방식이라고요. 이게 뭐가 있냐면 아주 가난한 환경을 대상으로 하여 TV 등 방송국이 개입으로 극적으로 행복한 상황으로 바뀌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아주 가난하고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그지? 요새 자연 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극단적으로 힘들어서 간 거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방송인은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거. 나는 자연인이다. 맞아. 나는 자연인이다. 를 예를 들면 그 출연자는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치? 혼자 살고. 어? 근데 그와 인터뷰 하루나 이틀을 지내면서 인터뷰인은 하루 지내는 인터뷰인은 어떻게 지내요? 하루나 이틀을 소풍처럼 생활인데 인터뷰는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생각만을 전할 뿐인 거죠. 그래서 가서 혼자 살면 뭐 해결이 다 되겠네. 오죽해서 혼자가 살겠냐고. 그렇지? 그 사람들도 같이 가는 게 이런 연예인을 좋아하잖아요. 오죽하면 혼자 살겠냐고. 그지? 굉장히 그러니까 천박한 긍정 심리학인 거죠. 천박한 긍정 심리학.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투지로 어떤 역경이든 극복해냈다는 행운의 소녀, 럭키걸 태도, 영웅소사 그런 게 다 들어있죠. 이제 나는 자연이다나 트로트 경연 같은 거, 이명웅이가 요새 그렇죠? 이명웅이가 럭키걸이죠. 요새는 영웅소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살았다고. 근데 그걸 극복해서 지금은 뭐 얼마나 잘 살아. 대단하잖아. 막 이런 거죠. 나도 그렇게 그거에 동조하는 거죠. 내 삶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온갖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천박한 긍정 심리학을 홍보하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수많은 팔로워에게 온갖 인플루언서들이 그게 동영상 그런 게 다 그거예요. 그렇게 긍정 심리학을 하면서 모두가 살면서 목표해야 할 기준을 그렇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성의 이런 이상화된 규범이죠. 긍정성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절대적으로 이상화된, 그치? 응? 절대적인 덕목으로 여기 긍정성은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 부정적인 얘기 절대로 안 돼. 그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직, 실직, 유행병, 인간관계의 실패, 심하면 이런 거 다 겪죠? 피할 수 없는 어려운 경험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한 반응이어야 한다고 믿는 거. 이거 진짜 문제인 거죠. 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그 문제점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물. 회피 습관이 있는 거예요. 회피해. 삶을 회피하는 거죠. 어? 끊임없는 부정, 어려운 생각이나 정서의 억압, 회피 등 회피 습관을 발전시킬 위험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은둔 하는
젊은이. 그지? 은둔한단 말이죠. 더 문제가 뭐예요? 바깥에 가서 일하는 게 힘들어요. 취업을 포기하는,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심지어, 운동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거를요, 이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그래요? 과연 그래요? 근데 보세요. 이 전근대에서 근대로, 즉, 조국 근대화가 진행되는 국가에서는, 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독성이 있는 심리, 긍정성의 사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전근대 중세사회의 끔찍한 현실을 몸으로 겪고, 겪고 있는 중이었기에, 예? 미국식 긍정성 강조가, 어? 근대사회의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미래를 위한 심리적인, 심리적으로 적절한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근대화할 때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 되게 좋아했던 때가 있었어요. 미국이 굉장히 좋아할 때가 있었다고. 그게 언제냐? 근대화할 때요. 우리도. 우리는 어때요?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때는 이런 독성 있는 긍정성의 사례 이런 거 없었어요. 응? 근데 지금의 문제인 거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런 근대화가 끝나서, 그지? 지금 뭐야? 팔근대 시대잖아. 그러니까 이런 몸으로 겪는 어려움을 몰라. 그지? 그러니까 현재 팔근대 사회에서는 응? 디폴트 값이 값에 삶의 기본 조건에 관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먹고 자고 뭐 이런 거 있죠? 생존, 어, 생존에 관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응? 삶이 기본적으로 어, 근본적으로 음,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 그러니까 긍정성을 긍정성을 절대적으로 이상화하여 강조하는 분위기는 무슨 일이에요? 그지? 취업이나 결혼이나 출산은 물론 연애조차 어, 그에 동반하는 어려움, 부정적 면, 어려움 때문에 포기함으로써 삶 자체에서 어, 음, 도망치는 운동하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윗세대들은 야, 얘네들 고생 좀 시켜봐야 돼. 그런다고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거 안 시키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국가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이 마음 상태가 너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대책이, 근데 힘든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힘든 회의를 겪어내려면 어떻게 하냐. 행복한 표정을 지라는 거야. 가짜라도. 그지? 또, 뭐라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번거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일시적인 건 좋죠. 그지? 이런 일시적인 상황을, 일시적인 어려운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하는 방법으로는 긍정성이 아주 효과적이지만 이게 삶의 기본 삶의 바탕이 되는 문제나 과제를 위한 해결의 길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지?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은 그래. 뭐 그거 이렇게 웃으면서 해. 뭐 그 사람 뭐 마음 나쁜 생각 하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넘길 수 있죠. 그죠? 웃으면서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그때뿐이고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일 때는 긍정성 좋다고. 근데 그게 삶을 웃으면서 살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그 어, 지배적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 멈춰서서 현재 진행 중인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과제에 질명할 필요가 있어요. 모두 현재 진행 중인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과제가 있어요. 특히 뭐예요? 요새 청소년들은 취업, 결혼, 출산. 그지? 그래서 인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그지?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귀찮고 힘든다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서서 살 수가 있냐고. 그지? 그럼 회피하면 안 되는 일인데 회피하는 거예요. 결혼 출산 안 해도 좋아.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뭐든지 일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 취업, 일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서적 자립을 위한 결혼과 출산. 음. 이런 문제를 직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아예 없는 거지. 왜냐하면 긍정적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니까. 이제 결혼식이 이래서 있죠. 이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식이 최근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퍼포먼스 돼버린 것도 독성이 있는 긍정성의 폐해라고 여겨지는데 대부분의 커플이 어, 그보다 그리 많지 않은 돈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큰 폐해인지, 응? 긍정성의 환상이 얼마나 큰 폐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혼식이가 몇 천만 원이 드는 게 말이 되냐고. 어? 그치? 안 하면 어떠냐고. 어? 근데 왜 하냐면, 뭐, 온갖 이유를 붙여요. 붙이려면 한이 없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생각해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는 건 괜찮단 말이죠. 응?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돈 없어요. 무슨 짓 한 거? 자기, 정말, 자기를 망친 거잖아. 자기를. 그지? 자기 경제적인, 재정적인 그런 상태를 망친 거잖아.
그거 100만 원 쓰면 그 수천만 원 나머지 돈 용돈, 비상금이 돼서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못 넘어가요, 이상하게. 스스로 망치면서. 이런 회피 성향은 단순히 회피 성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피할 필요가 있는 나쁜 내면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강화해. 무슨 소리냐면, 문제를 회피하면서 삶의 현실에 직면해야 하는, 야만 하는 문제나 과제를 회피하면서, 실제 그 문제가 과제가 없어지지는 않았죠. 그냥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면, 그거를 자기 비판으로 돌려요. 어? 그 문제나 과제가 실제로는 회피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어? 그 문제를 회피하는 자기 자신을 이유 없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어? 자신의 내면 경험이 나쁘다고 이유 없이 쓸데없이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는 결과를 그래 하게 된다. 문제를 그냥 문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뭐냐면 불교에서 내가 선불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교의 진리가 삶은 고통이지만 왜 고통이에요? 결국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삶은 고통이지만 이런 진리를 직면해서 깨닫고 나면 고통을 고통만큼 받을 뿐 쓸데없이 지속되는 고통받은 서퍼링이죠. 이게 되게 고통에 집착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회피 성향은 뭐예요? 그러니까 회피 성향을 미안합니다. 내가 독수리 타법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회피 성향을 불교식으로 재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회피 성향 불교식으로 재해석하면 고통을 당연히 겪어야 할 삶의 고통을 겉으로는 회피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적으로 붙들려 있는 그 고통에 집착하고 그 고통을 어쩌면 이게 현대적인 심리 상태 그래서 우리 나는 그치? 피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피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교 얘기 길게 했는데 이 내면의 고통을 회피하는 건 그리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분홍 코끼리 실험이 있어요. 분홍 코끼리 실험이 뭐냐면 분홍 코끼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잊어버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래. 근데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국 더 생각해야 된다고. 응? 분홍 코끼리인 거죠.
그니까 융이 뭐라 그랬냐면 저항하는 건 집요하게 계속된다. When you resist, persist. 라는 융의 격언.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서 어떻게 넘어가 보겠다.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응? 그냥 간단히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선불계획까지 한 거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지? 그렇게 간단하게 뭐,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뭐, 그냥, 곧 그 회피 안 하고 뭐 해보지. 라고 생각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회피하고 있다. 응? 응.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갖고 이제 그 폐해를 먼저 생각해 보는데, 천박한 긍정 심리학의 역설적인 폐해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좋다 나쁘다는 라벨을 붙이는 일이 많아요. 이분법적으로. 자기 심판을 하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심판하고 존재하지 않는 죄를 속죄를 해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혼자 속죄한다. 응? 그런 불필요한 순환을 창조를 해요. 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죠. 그치? 쓸데없이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으면서 잘못다 그러고 자기 심판을 하고, 그치? 뭐가 좋고 나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고 나쁜 거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데, 그죠? 그러니까 더 심하면 어떠냐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엄격한 자기 스스로 도덕 규칙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저께 야구장에서 봤는데 그 뒷좌석에 있던 젊은 커플이 그 무슨 뭐 떡볶이 같은 걸 먹다가 쭉 튀었어요. 앞 사람에게 튀었나 봐요. 보이지도 않게 튀었어요. 튀셨어요. 그러더니 이 앞사람 뒷사람에 있는 커플이 둘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니 세탁비를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세탁기 돌리면 되는데 세탁비가 얼마일 것 같아요? 100원?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그 젊은이들이 불쌍했어요. 떡볶이를 먹다 놀이터에 와서 떡볶이를 좀 튀었어요, 옆에.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진짜로 나쁜 사람이라서 악한 마음을 먹고 세탁비를 하려면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무지무지 엄격한 도덕 규칙을 갖고 있어요. 누가 그 도덕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심판하는 거죠. 자기가 떡볶이 국물이 좀 튄 게 나쁜 거야. 존재하지 않는 죄를 속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너무 당황해서 대답도 안 하더라고. 나도 옆에서 보면서 안 됐어요. 마음이 너무 안 됐어.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지? 보이지도 않게 튀었는데 그 아저씨 그렇게 야구장에서 신나게 응원하고 하면 들어가서 분명히 옷을 빨 텐데, 그죠? 떡볶이 국물이 묻었더라도 괜찮았을 텐데, 크게 묻었더라도, 그지? 물론 당한 피해자가 그게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말이죠. 그건 내가 먼저 그럴 필요는 없는 거라고. 좋다 나쁘다는 라벨을 붙여갖고 어? 자기가 정한 거야. 그리고 엄격한 도덕적 규칙이 맞지 않는데 근데 엄격한 도덕적 규칙 못 지켜요. 누구도. 상대방이 그렇게 안 지키면 또 화가 날 거 아니야 본인도.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가 있어요. 죄책감과 분노 속에 사는 거죠. 이유 없이. 죄책감과 분노 속에 사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그죠? 이게 인지적인 불협화음이에요. 이건 불협화음이라고. 어? 뭔가 이상하다고. 그죠? 불협화음이라고. 조화롭지가 못해. 근데 이걸 벗어나는 방식으로 뭐라 그러냐면 불편한 마음을 줄이고 자기가 실제로 좋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함으로써 긍정적인 단정으로 이런 생각을 덮어버릴 수 있다고 긍정성 전문가들이 말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줄이냐고. 그지? 그래서 올바르게 뭐라고 비판하냐면 이 모든 불필요하게 복잡한 절차가 실제로는 뭐야? 나쁜 생각에 필요 이상의 힘을 실어주는 거. 그거 참 나쁜 생각이니까 그 나쁜 생각을 좋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도중에 나쁜 생각에 집착하는 거예요. 분홍 코끼리처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태를 회피하는, 그러니까 생각하려고 사태를 회피하는 애들은 추가적 노력과 에너지.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스트레스의 원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보다 더 기가 막힌 스트레스.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그 엉뚱하게 스트레스 원인을 크게 지가 만드는 거야.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 삶을 완전하지 않으니까,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 삶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지? 좋거나 좋은 일, 보기에, 얼핏 보기에 좋은 일이라도, 어, 나쁜 면이 있을 수 있고, 어, 나쁜 일이라도, 교훈을 받는 등 좋은 면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어? 더군다나 지금 시대는 기존의 근대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규칙이, 응? 전근대적이고, 전근대적이거나, 왜, 우리 제사 지내는 것 말이에요. 그 전근대적이죠? 근대적인 윤리 규칙이, 응? 제사를 지내는 등, 그게 전근적이거나, 또는, 뭐야, 가족, 가족, 그대로 윤리 규칙이, 어? 뭐예요? 팔근대 시대로의 혁명적인 전환 상황 속에서, 어? 엄격하게 지켜지는 게 불가능해졌기에, 어? 그런, 낡은 도덕적 규칙을 엄격하게 자신에게 적용하려는 죄책감에 생기는 전혀 근거 없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만 양산하게 될 뿐입니다. 그지? 스트레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면 그게 그보다 더 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이제 인생 연구를 하죠. 요새 40년 인생 연구. 4년 뒤에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10년 뒤에는 우울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억압하려고 노력하는 게 육체적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더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무지무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 편향이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불편한 현실이 쓸모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불편한 현실이 쓸모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 경험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뭐 하게 돼요? 내가 아픈가 하고 질병과 진단을 추구하게 한다고. 응? 어디 아파?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픈 게 중요하죠. 아픈 게 뭐예요? 고치라는 신호잖아, 신호. 그지? 그 다음에 내가 부채를 많이 줬어. 돈을 잘못 써서. 그럼 어떻게 돼?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네. 정신 차리고 돈 잘 써야겠네. 하는 문제에 똑바로 부닥치게 하는 거예요. 불편한 현실을 알면. 불편한 현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인간관계가 아주 나빠. 그게 가족이어도. 요새, 어, 가족을, 내가 요새 읽은 책 중에 가족을 끊어내기로 했다는 책이 있어요. 응? 가족을 끊어내기로 했다. 어. 이게 내가 지금
어, 문화공간, 시 월간지 연재하는 악마가족의 시대를 위해 최근에 출간된 최근에 출간된 가족을 끊어내기로 했다라는 책을 2개월에 걸쳐 자세히 읽고 있는데 어, 근대 국가에서 신성시대는 핵가족이라도 어? 반절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이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도 끊는단 말이에요. 가족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한 현실이라는 걸 너무 많이 느끼면 어떻게 돼요? 가족을 끊어내기로 했다. 저자는 자기가 끊어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해서 그걸로 갖고 심리학 전공을 하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불편한 현실이었다고. 말이 불편한 현실이 끔찍한 현실이죠, 사실. 그지? 끔찍하게 아프니까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추구하게 하고. 그죠? 부정적인 경과 정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호의 신호. 또 내가 진짜 이 돈 빌리고 뭐라고 부채가 너무 많아졌는데 그게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빚을 지게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알면 안 그래요. 진짜 깨달으면. 나쁜 인간관계를 떠나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지? 이게 왜 나쁜 거냐고 좋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의 불편한 현실을 직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지? 그리고 융은 도덕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면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쓸데없이 간섭하는 다른 사람의 삶을 간섭하는 특히 아줌마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성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자기 수용과 성장을 저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로서 받아들이는, 응? 자신을 자신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자아 형성의 기본 기본 단계인 이 자기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 남을 받아들이는 거 둘째치고 남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 이런 사람은 남을 못 받아들이죠. 자기가 없는데 남을 어떻게 받아들여? 그죠? 화대에 너무 어렵단 말이죠. 성장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성장, 그지? 정신적이고 음, 현실적인 긍정적인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런 성장을 저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빠져 있는데 도덕적 안병주의가 추구되지도 않죠. 음? 근대적인 도덕의 완벽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하려고 해도 지금 근대 적인 무기력해 져버린 밝은 대행이니까 그 자체가 무의미한 바라게 끊임이 더더욱 그것도 추구해서 뭐 그래도 좀 있을 수 있는 세대가 있었어요. 영화에 보면 그런 세대가 나오죠.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응?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엄격한 기준은 어떻게 하냐? 지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화할 때
긍정적인 분위기만이라는 정신이 있어요. 포지티브 바이브즈 온리. 어디에 이런 게 있어요? TV 예능 프로그램. 아니, 이런 거를 이상적인 분위기로 여기는 소규모 공동체에서 좋죠. 긍정적인 분위기만 이란 정신이 있다고. 응? 포지티브 바이브즈 온리. 이거는 공개적이며 공감하는 대화를 방해해요. 공개적인 공감하는 대화가 뭐예요? 응? 사랑하는 사이 등, 응? 깊은 사이나 사랑하는 사이나 어, 가족 등이랑 등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필요한 곳에서도. 요새 가족들끼리도요, 어려운 얘기 잘 안 해요, 서로. 왜 안 하냐면, 부정적인 얘기하면 기분 쌓이잖아. 이거 쌓여진다 그러죠. 그지? 응? 응. 분위기가 쌓여진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쌓여지는 게 당연한 거죠. 친밀하고 깊은 관계에서는 분위기가 쌓이고 모자르고 문제가 되는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 보여줬으니까. 광고 같은 것처럼. 그지? 그러니까 공개적인 공감하는 대화를 또 행복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그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러니까 행복이나 복지가, 행복이나 진정한 웰빙의 이 불가능해지는 분위기가 될 뿐이고. 어? 그죠?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행복한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고, 행복의 좀 더 장은 행복한 만족감. 어? 이, 어, 만들어지기. 불가적인 분위기가 될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분위기만 강조하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못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말 못해. 일대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려사항이 있어. 이거 큰일 났는데, 그 일본 회사가 요새 그래. 도요다,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분명히 이건 문제인데 말을 안 해요. 목소리를 안 내는 거죠. 목소리를 내면 문제가 생기니까 의욕을 꺾어요. 그래서 진짜 과제를 대체하지 못해서 남겨두게 되는 거죠. 지금 일본이 지금 그래서 심각한 문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 품질, 이 일본 물건은 품질이 좋다가, 어, 일본이 세계적인 국가가 되는데 도움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일본 사회는, 어? 바로 이런 심리 상태 때문에, 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했던, 해준 동력이었던, 품질의 일본. 좋은, 최고국, 세계 최고국, 세계 최고국 품질의 일본이라는 어, 타이틀을 잃어버릴 지경에. 요새 그래서 막 이게 터져요. 속이고 있었다. 가짜였다. 뭐 그런 얘기 일본에서 무지무지 나온다고. 그럼 왜 그러냐? 부정적인 말을 일본 사람들은 특히 일본 사람들은 못해요. 아주 안 좋은 일이 있는데 하이 하이 그런다고. 화를 내지. 안 좋으면 그 문제가 있다고 말해야지. 그건 못해요. 그러면 기절해요. 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좀 더 잘하죠. 그러니까 때때로는 그저 잘 되는 게 필요합니다. 불편한 고통이나,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정서 등, 그러니까 이 동료들 말이야. 상대방.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그저 잘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게 무엇이든, 음, 그게 무엇이든, 그게 다소 부정적인 질환. 음? 되게 중요하다. 왜 중요해? 그게 개인적인
던지는 게 개인적인 관계의 심화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에서 돈벌이수도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느냐, 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상하게 부정적인 말을 잘하면요, 관계가 깊어져요. 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주고받은 사람이니까. 긍정적 단정의 역효과는 이거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래서 이 해결책이 이 사람은 이제 뭐 어떻게 말하냐면 효과적인 긍정성하고 과도하고 독성 있는 긍정성 이 두 개가 있다고 보는 거죠. 1, 네, 2.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데 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발을 빼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두 개가 그럼 구별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잖아. 그죠? 근데 대답은 미묘합니다. 이렇군요. 미묘하다는 거. 잘 모르겠다는 소리가 똑같죠. 뉘앙스가 있다. 이건 잘 모르겠다는 소리가 똑같죠. 그래서 음, 음, 예를 들면 이 긍정적 단정이라도 그러니까 SNS나 SNS 인플루언서나 전문가들에게 그러니까 당신이 잘하는 것이나 당신에게 좋아하는 점을 반복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것만이면 잘 됐다. 뭐 부정적인 거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자신을 더 높게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사는 사람들은 예능프로그램 보고 좋아해도 돼요. 그런 혜택이 긍정적 자아 이미지가 이미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근데 문제는 아주 낮은 자존감을 붙잡고 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이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데 치료가 그러니까 정작 치료가 필요해. 응? 이 사람들한테는 긍정적 단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너 잘해 그러면 기분을 나쁘게 해요. 왜 기분이 나빠지냐면요. 아는 거죠. 이런 역효과는 왜 나오냐면 긍정적 진술이 자아 이미지와 충돌해요. 그러니까 나는 안 긍정적인데 말이야. 나는 내가 그치? 그 무슨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인지 부조화 좋은 말이지만 멋있는 말이라고 썼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조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지. 뭐예요? 자신의 모든 거를 사랑하라고 그하는 긍정적인 단정을 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뭐예요? 그토록 분명한 거짓말이라고. 아내 사랑.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신의 간에 좋아하지 않는 모든 걸 기억하게 할 뿐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생각해?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분 되게 나빠지는 거죠. 그지? 아, 난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긍정적 시각화를 하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도 비슷하다는 거야. 긍정적으로 시각해봐라. 이것도 비슷하게 미묘하다고. 미묘하다는 소리는 뉘앙스가 있다는 소리는 이중적이라는 소리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독일 심리학자 오이팅겐이 보여주듯 단순한 미래에 관한 고무적인 비전을 갖는 거를 목표로 하는 동기부여.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거는 우리가 미래에 좀 잘해보자라고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긍정적인 환상을 도모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 하고 존재 상황의 현재 현실에 직면하는 것. 두 개가 어떻게 돼요?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 응? 대안의 모색. 이게 다른 치료들, 수용 전면 치료,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라든가 변증법적 행위 치료, dialectical behavioral therapy 같은 다른 치료법, 심리적 치료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끊임없는 긍정성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실제 사실의 상태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내면 경험과 동정하고 수용하는 관계를 집중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동정하고 수용하는 관계를 집중하는 거죠. 내면 경험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판단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없애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줄이는 건 옳아요. 어? 다 없애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줄인다면, 어? 없앤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줄인다면, 거꾸로 해야 되는데. 줄인다면, 그러면 이 부정적인가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나쁜 생각과 감정의 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줄이겠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전망과 어, 긍정적인 전망을 하더라도 실제 사태를 수용하고 참여하는 일을 균형 잡는 게 웰빙의 열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응? 그게 제일 좋은 거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어, 알코올릭 아노니머스가 1935년대쯤에 시작된 건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기도가 지금도 적절하다 이거야. 뭐냐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걸 수용할 수 있는 평화. 내가 못 바꾼다. 그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내가 바꿀 수 없는 고통. 그치? 그렇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는 건 중요하죠. 그지?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다 이거죠. 결론. 이런 차이를 아는 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대답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자신만의 길이 있고 그건 언제나 진행 중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결론이 참 실망스러워요. 무슨 알아서 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라. 어? 뭐냐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길은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지혜를 찾아보세요. 하는 말이 돼. 무책임한. 나는 무책임한, 다소 무책임한 결론에 도달하는 바람에 이 글을, 진짜가 이 글을 쓰게 없습니다. 어떻게 그럼 어디로 해야 돼? 그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치? 한참 설명하더니 결론이 네가 알아서 해보라고 그러잖아. 이게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좀 곤란하다 싶었어요. 자조공안에 대한 연구 경우에서 딕슨이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 우선 SNS니 모든 주변 사람들이 뭐하냐 긍정적이 하는 압력을 준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그러니까 압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SNS에 업데이트를 뒤져볼 때 하지 말아야 돼. 왜냐? 당신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자신의 삶에 관해 좋은 것만 엄선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난 케이크 사진 올려놓은 거 제일 웃겨요. 케이크 좀 더 깨질 거 아니야. 나 같으면 먹다가 올리겠다. 깨진 거를. 근데 아주 잘 만들어진 케이크 비싼 돈 주고 샀을 텐데 그걸 왜 올리냐고 도대체. 자기가 케이크 만들었어 그 케이크? 그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 올리는 건 당연하죠. 먹는 사람이 그걸 왜 올리냐고 도대체. 얼마나 황당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나 참 긍정적으로 잘 살지. 케이크 하나 먹은 게 뭐 이렇게 긍정적이야. 그지? 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 사람의 긍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평서를 표현을 악마화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경고신호. 어, 옐로우 카드란 말이죠. 어? 그리고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엄격한 도덕적 규칙들이 어떻게 하냐면 반대 의견이나 비판을 막아요. 그래 어떻게 돼? 진정한 표현을 억압하고 변화를 방해하죠.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건강하지 못한 거. 부정적인 생각과 표현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때와 장소가 많단 말이죠. 긍정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긍정성이 각자 우연한 방식으로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개를 산책하거나 즉흥성 뭐든지 어떤 거든지 자기 나름대로 알맞는 기분 좋게 하는 거 그걸 찾고
그런 걸 자기 자신에게 더해주도록 허락해주는 건 옳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매일 더 행복해지려면 특정한 마음가짐을 택하든가, 뭐 올바른 행복해지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그냥 더 부드러운 접근법, 다정한 접근법. 그것만이 어, 내가 맨날 주장하는 다정함이죠. 그래서 긍정성인 문화의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너무 문화적으로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삶이라는 거는 SNS 강조 부분 영상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영화 전체, SNS 일부 자른 거 있죠. 편집실에 남겨둔 부분에 관한 것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케이크 얘기했잖아요. 케이크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근데 어, 완벽하게 멋있는 케이크 어, 영상. 그게 케이크를 찍었지만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해요? 삶은 그 케이크를 먹게 된 분위기. 응? 그러면 친구, 같이 있는 분위기와 그 케이크를 깨트려서 맛있게 먹는 행위가 그런 영상보다 아니 행위에 비하면 그런 영상은 전혀 쓸데없는 무의미한 것을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박제된 삶이죠. 그 영화 전체 케이크를 먹는 영화 상황 영화 전체죠. 그 다음에 현지 씨이 안겨둔 부분이 뭐예요? 케이크 깨트려 먹는 거.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었더라도 극단적인 긍정성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한테 언제나 잘 들어맞지는 않는 마스크를 쓰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모두가 진짜 직면하는 진짜 투쟁을 침묵시키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특명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환경을 창조하는 거죠. 연예인이라면 물론 그치? 근데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니까 그 가치는 무의미 우리의 삶에 무의미 아니 하나 그죠? 우리 연예인이 아니니까 케이크 앞에서 요리 프로그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고. 연예인은 내가 이 동영상을 찍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막 이상하게 틀리고 그래도 내버려 두잖아. 그게 어때서? 그러니까 개인과 집단의 웰빙을 향상시키려면 응? 향상시키려면 인간성의 모든 면을 수용하고 방구를 포함해서 오케이면 오케이고 오케이가 아닌 것도 오케이란 말이야. 어? 오케이가 아닌 거 방구 어? 내가 이거 어디서 방귀 뀌기 운동을 할까 봐? 어? 연인과 친구 사이에 방귀가 뭐가 문제냐고 당연히 그래야지. 오케이가 아닌 것도 오케이인 장소들을 우리 내부나 우리 주변에 조성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삶이죠. 삶의 목표죠. 오케이? 자,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독성이 있는 긍정성이란 딕션의 주제를 인정하며 긍정성의 독점이라는 제목을 필자가 선택한 거는 수많은 팔로워에게 모두가 살면서 목표가 될 기준이 돼버린 흔들리지 않는 투지로 어떤 역경이든 극복해내야 되는 행운의 소녀 태도와 영웅서사 등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천박한 긍정심리학이 사회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진짜 문제예요. 딕슨의 이 글은 그런데 긍정심리학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아니에요. 응? 자기도 긍정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긍정심리학, 즉 올바른 사고방식과 태도만으로 스스로 행복하고 성공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호소력은 있어요.
근데 단지 온갖 장애물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낙관적이어야 한다는 문화적 주장이나 압력이 이게 뭐야? 웰빙에 위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좀 너무 위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딕슨의 상담가 훈련생 시절 지도교수도 긍정심리학자로서 부정적 생각이 질병의 발현이라고 믿어서 부정적인 믿음이나 기억을 스스로 지워야 한다고 하고 계속 건강하려면 긍정적인 전망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반대하는 대학원생을 쫓아내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딕슨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긍정심리학의 긍정적인 태도가 유익할 수 있다는 사상이 옳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긍정심리학은 삶에 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덜 우울하며 대체로 건강이나 웰빙의 결과가 좋다는 걸 보여줬고, 게다가 긍정적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태도도 웰빙의 열쇠가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대체로 건강한 사람들의 집단,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심리적으로 극심한 문제나 삶의 상황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집단은 그런 똑같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긍정심리학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긍정심리학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문제자들에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줄어드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이 왜 정신과 의사한테 오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하고 근본적인 한계인 거야. 치료, 정신과 치료, 정신, 방법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좀 곤란하잖아. 긍정심리학으로 치료할 수는 없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잘하는 것이나 당신에게 좋아하는 점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것. 이게 지금 많이 나오죠.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게 이 얘기예요. 뭘 잘한다만 나오죠. 그 사람이 못하게 되면 바로 텔레비에서 다 빠져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단정이죠. 자신을 더 좋게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말해주지만, 그런 혜택은 더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 있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나고, 아주 낮은 자존감을 붙잡고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단정이, 긍정적인 진술이, 긍정적인 진술이 자아의 이미지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인지 부조화에 기분을 더 나쁘게 하면서 역효과를 내는 거죠. 거짓말 가능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응? 그런데 긍정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이 지나치게 부풀려지거나 너무 단순화돼서 수백만 명에게 방송되는 과다하게 단순화된 긍정적인 메시지가 돼버렸으니까, 그죠? 이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택하며 그것이 어떤 문제든 답을 줄 거라고 비판적 사고도 없이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해롭다. 이건 진짜 해로운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롭냐면 긍정심리학의 긍정성을 이상화된 규범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힘든 회의를 겪어내려고 행복한 부정을 짓거나 순간적으로 번거로운 상황에 대처하려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재해석하는 건 임시 처방전. 응?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는 입시 처방전이 긍정성이 된다는 건 좋지만, 사별실직, 유행병이나 인간관계 실패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운 경험에 대해서 당연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는 잘못. 그러니까 슬퍼하는데도 웃어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너무 웃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 앞에서 도덕적인 완벽주의를 추구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성격을 어, 어, 그죠? 자기 수용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것. 이 딕슨의 글이 다소 읽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담론이 뚜렷한 구별 없이 전개되고 있어서 그래요. 두 개가 섞여 있어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제가 읽기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긍정심리학을 그 긍정성을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구별으로 받아들이면서 도덕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면 뭐가 돼요? 천박한 긍정심리학이 돼버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딕슨의 이 글이 자신의 지도교수의 사상에 대한 비판적인 묘사처럼 천박한 심리학의 기반인 정상적인 긍정심리학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지도교수도 비판하잖아. 지도교수 사상에 대한 비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개 다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긍정적 편향이 요구되는 건 아닙니다라는 주장은 긍정심리학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부분부정의 상황은 어쩔 수 없다. 는 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긍정심리학의 비판의 주요 요지는 긍정심리학의 한계로 설명한 바 있듯이 불편한 현실에 심리적으로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 그 삶의 불편한 현실에 대처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치료제로는 안 좋다고. 긍정심리학의 한계를 지적한 대표적인 개념은 불편한 현실이 쓸모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표현되듯이 긍정성의 독성을 인정하고 삶을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서나 경험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추구하게 하고 쌓여만 가는 부패 문제에 직면하게 하거나 나쁜 인간관계를 떠나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불편한 현실에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일변도의 긍정심리학의 심리적 문제점을 세 가지 방향에서 비판하는데, 해설하는데, 첫째, 긍정성을 이상화된 규범으로 여기는 바람에 긍정성의 태도를 유지하기 힘든 삶의 불편한 진실 앞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과제에 직면할 용기를 주는 대신 응? 끊임없는 부정, 어려운 생각과 정서의 억압이나 회피 등 회피 습관을 발전시킨 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회피할 필요가 있는 나쁜 내면 경험이 있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거죠.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상화된 절대적 군부분으로 인해 절대적인 규범이 생기니까 좋다 나쁘다는 라벨을 붙이는 습관이 생기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자기 심판과 존재하지도 않는 죄를 속죄하는 심리적 상황을 만드는 거죠. 괜히 자기를 야단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뭐 나쁠 수 있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자신의 비판 심리가 엄격한 규칙에는 맞지 않는다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인지적 그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자기도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자기도 그런 문제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심리학은 불편한 마음을 줄이고 실제로 좋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함으로써 긍정적 감정으로 이런 생각을 덮어버릴 수 있다. 묻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뭐냐면 거꾸로 실제로는 나쁜 생각에 필요한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초래되고, 왜냐하면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서 현실을 사태를 회피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는데 안 보이려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에너지와 에너지가 추가적인 노력과 에너지가 드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스트레스의 원인인 거죠. 그게 진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거는 화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는데 4년 뒤에 더 많은 스트레스가 많고 10년 뒤에 우울 증상이 많아진다는 거죠. 세 번째, 긍정성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개인 심리 차원의 문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분위기만이라는 정신은 공개적이고 공감하는 대화를 방해하니까 일터에서 동료들이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진짜 과제가 있는데 그걸 대처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남겨두게 되는 거죠. 이 글의 논리의 혼란스러움은 긍정심리학의 한계를 뚜렷이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긍정심리학의 효용성을 인정하는 듯 비판하는 한 입으로 두 마르게 태도. 그러니까 긍정심리학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는 긍정성을 목표로 하는 긍정심리학과 달리 이건 하나의 분야고 수용전념 치료와 변증법적인 치료 등 다른 치료들은 실제 사실의 상태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논쟁의 현실을 딕슨이 충분히 알고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편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현실이 쓸모있을 때가 있습니다. 안다고. 그러니까 딕슨의 이런 연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되려면 긍정적인 환상을 고만을 일에 몰두하는 것하고
존재하는 상황의 현재 현실에 직면하는 것의 균형. 그러니까 긍정적인 전망과 실제 사태를 수용하고 참여하는 일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바로 웰빙의 열쇠라고 덱슨이 주장하듯이 효과적인 긍정성과 과도하게 독성 있는 긍정성의 미묘한 경계선의 길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비교하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걸 안 했어요. 근데 딕슨은 뭐라고 하냐면 미묘하다고 그래요. 대답이 모르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자신만에게 길이 있고 뭐 언제나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뭐냐면 아직 총체적인 시스템이 마련하지 않았으니까 각자 알아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 라는 체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긍정성의 독성이라는 개념이 긍정 심리학의 이론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시작했지만 1935년대 설립한 알코올릭 아노니머스의 기도, 뭐 내가 바꿀 수 있는 걸 수용하는 기회, 수용할 수 있는 평화, 내가 바꿀 수 없는 걸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는 용기,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소서라는 기도가 오늘날에도 적절하다는 생각을 할 뿐이에요. 무슨 이 총체적인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심리학은 물론 독성이 있는 긍정성의 문화적 압력이라는 당면과제 앞에서 딕슨은 자족, 즉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의 국면에 관한 스스로 알아서 노력할, 자조 전문가랑 비슷한 얘기하는 거예요. 산발적인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정적이어야 되는 압력을 받는다는 걸 알아차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다 긍정적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SNS를 뒤져볼 때 다른 사람 얘기 보면 그건 좋은 것만 엄선한 거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긍정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문화적 압력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긍정성은 언제나 잘 들어맞지 않는 마스크 같은 사상이니까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긍정성이라는 마음가짐을 채택한다든가 또 행복해지기 위한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매일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더 부드러운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 긍정성의 독성을 주제로 하는 딕슨의 글의 효용성은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긍정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정서의 표현을 악마화할 때 그게 경고 신호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힘에 있어요. 이게 경고 신호구나. 그걸 알 수 있게 하는 힘은 아주 그리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표현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때와 장소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좋은 거죠. 필자로서는 내 얘기를 하자면 긍정심리학 자체가 문제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긍정심리학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긍정심리학의 올바른 사고방식과 태도만으로도 스스로 행복하고 성공적일 거라는 생각에 호소력이 있으려면 소위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알 수 있어야 돼. 그치? 올바른 생각과 태도가 뭐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현대 시대가 혁명적으로 도래하는 다중 위기의 상황이고, 근대 가족이나 근대 국가 등 근대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무기력해진 게 엄연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올바른 사고방식과 태도를 알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된 거 아니에요. 긍정심리학의 삶을 긍정하려면 올바른 사고방식과 태도로 삶을 재단할 수 있는 확실한 근대 시세 시스템이 전제돼야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무단 침공, 뭐가 올바르고 뭐가 올바르지 않은지 알 수 없게 된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스도교의 신의 정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복 불교하고 유사한 이단에 가까운 기복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계의 주류가 되어버렸어요. 어저께 난 신문인데 이단으로 교정한 기독교 교단이 김천대학교를 접수했대. 김천 기독교대학교.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긍정성의 정의가 모호해진 상황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터무니없거나 과장된 독성이 있는 긍정성이 활개치게 됐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먼저 이게 근본이 문제인 거죠. 요게. 그러니까 딕슨은 요게 문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요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근대 시대 이념의 바탕을 둔, 그러니까, 근대 시대가 영원히 발전할 것이라는 환상에 근거한 긍정 심리학을 대체할, 어? 탈근대 시대의 대중을 위한 심리학 지침이 마련돼야 할 시점임을 딕슨의 이 글이 역설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긍정 심리학은 끝이다 라는 걸 입증해 준 것 같아요.